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두 번째 크리스마스 맞이한 소식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또 코가 잔뜩 막혔습니다.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수많은 팬분들, 어린 팬들에게도 굉장히 영님에 의한 이번 크리스마스가 행복하게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게 아마 몇 년 전에 영님이 직접 촬영하고 불렀던 크리스마스니까 그 노래인데, 이 당시에도 독특했던 게 4명의 히어로가 등장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서도 재미있었던 건 이 4명의 히어로가 각자 다른 복장과 다른 표정과 다른 스타일로 한마디씩 노래를 계속 불러서 이 전체가 완성되는 이 크리스마스 송. 어제 우리가 히어로에게 오 헨리라는 소설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따뜻함을 느꼈다면, 이 크리스마스니까 노래 영상은 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팬들에게 따뜻함을 울리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뭐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는 끝자락에 한 번씩 또 들어주시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더불어서 이런 크리스마스를 더욱더 따뜻하고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대활약입니다. 최근 영웅님이 3억 원을 기부하면서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영웅님의 기부와 봉사활동이고, 또 그것을 본받아 이렇게 멋지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는 기부와 봉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여전히 소식을 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대중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3억 원 기부도 굉장히 회자가 됐죠. 그런데 그냥 회자만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번에는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도 끊임이 없습니다. 영웅시대 봉사 나눔방 라온 회원님들이 이 로뎀의 집에 18번째 급식 봉사를 나간 건데요. 이 영웅시대 봉사 나눔방 라온 회원님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는 22일 날 이미 로뎀의 집에 방문하여 18번째 급식 봉사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그 기사와 사진이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대서특필이 된 거죠. 지금 보면 각종 스낵과 생필품, 감귤도 보이고요. 그리고 멋지게 급식 봉사활동까지 한 건데, 특히나 이 라온 회원님들은 매달 이 로뎀의 집에 150만 원의 급식비와 다양한 물품들, 앞에 보이시죠? 이렇게 후원도 하시고 직접 음식도 만들어서 제공하는 주방 급식 봉사까지 함께 진행하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기부 증서도 이렇게 공개가 됐죠? 임영웅, 영웅시대 봉사 나눔방 라온 225만원. 상기명 귀단체는 함께 소통하며 사랑하는 행복의 로뎀에 위와 같이 행복한 나눔에 동참하시어 로뎀의 집 모든 가족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이번 성탄절에는요, 특별 메뉴로 이 명란 파스타와 토마토 파스타를 조리했다고 합니다. 야, 이 명란 파스타 굉장히 인기가 많은 파스타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직접 만들어서 전달하셨다는 걸 보니 이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는 요리 솜씨에도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남들이 꺼려하는 어려운 곳이나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매달 봉사활동을 또 진행하고 계시고요. 정말 바쁜 영웅시대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봉사 나눔방 라오는 그 이외에도 장애인 지원 등 꾸준한 나눔과 봉사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이 팬덤 문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가수 임영웅이 팬덤 영웅시대 이름으로 3억 원을 기부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한 번 더 강조가 되죠. 이런 기부 행렬 등으로 응원해주는 팬클럽 영웅시대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기부가 됐다. 총 8억 원이 넘는다. 한 번 더 영웅님의 이 멋진 기부와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강조가 되는 이런 효과마저도 불러온다는 겁니다. 결국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영웅님의 이런 기부에 대한 활동까지 한 번 더 강조하게 되고 또 이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다시금 번져나가면서 그것이 또 영웅님에게 돌아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 너무나 멋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이런 봉사활동에서만 그치느냐? 그렇지 않죠? 자, 보이세요? 24개월 연속 넘버원 12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지금 보면 무적의 임영웅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이에요. 이곳에서 영웅님이 압도적인 지난 11월과 비교해 본다면 약 52.34%나 급상승하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2년 12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임영웅의 브랜드는 돌파하다, 광고하다, 기부하다. 결국 뭐죠? 이 돌파하다라는 거는 각종 음원 차트에서 신기록을 돌파했다라는 의미. 광고하다라는 그만큼 영웅님이 이번 12월 달에 들어 광고권 이야기가 많았죠? 뭐 애니팡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부하다입니다.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또는 영웅님 자체가 기부했다라는 이 기사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영웅시대, 콘서트, 유튜브. 영웅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이런 겁니다. 돌파, 광고, 기부, 영웅시대, 콘서트, 유튜브. 가히 압도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고 이 트로트 브랜드 평판에서는 영웅님이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더 놀라운 건 10월달과 11월달의 지수에 비해서 거의 300만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300만. 얼마나 굉장합니까? 물론 우리 히어로를 트롯 가수라고 이제 명명하는 건 이야기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장르를 섭렵한 가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웅님이 힙합 가수만 한다거나 댄스 가수만 한다거나 발라드만 한다거나 이렇게 장르로서 한정 지을 수 없는 그런 가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기 나와 있는 이 트로트 평판 역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전혀 없겠죠? 쉽게 말해서 트로트에서도 1등이고 댄스에서도 1등이고 발라드에서도 1등인 겁니다. 모든 장르에서 1등을 차지해버리는 건데 이게 정말 너무 이례적이거든요. 그 어떤 가수도 이렇게 다장르에 걸쳐서 압도적 순위를 보여주는 그런 가수가 근 수십 년의 가요계 역사상 몇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소할 뿐 이 트로트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차지한 영웅님의 이 기록도 정말 대기록 중에 하나다. 이런 가운데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빌보드 걸그룹 레전드. 올해도 빛난 K-팝이다. 지금 보면 올 한 해 K-팝이 훨훨 날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3년 정도 이어져 온 이 팬데믹. 마무리됐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언론사에서 마무리됐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전히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전 세계적인 추이는 이 K-팝이 구석구석 뻗어나갔다. 음반 판매량도 엄청났다. 특히 이 100만 장 이상의 누적 앨범 판매량을 기록한 팀이 지난해보다 9팀이나 늘었다. 그것은 방탄소년단부터 임영웅까지 한층 다양해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거죠? 이 K-팝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데 그 중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린 가수들 중에 대표적인 가수가 방탄소년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웅님으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야, 지금 이제 이 정도의 위상이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보면 영웅님에 대한 활약상도 한 번 더 짚어집니다. 지금 보면 미스터트롯 우승자였던 임영웅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이 정규 앨범이 발매되면서 서클 차트에서 7개월 연속 음원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새로운 음원 강자의 탄생을 알렸으며 또 트로트 가수라고 해놨네요. 이거 왜 안 고쳐지는지 정말 진심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팬덤도 원하지 않는 트로트라는 타이틀을 자꾸 붙여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아쉽지만 아마 다른 솔로 가수가 이 고척돔에서 콘서트를 했기 때문에 기사를 적을 때 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더 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트로트 가수 중에서 고척돔에서 콘서트한 가수가 지금 영웅님밖에 없긴 하죠. 근데 어찌됐건 좀 이 트로트 가수라는 타이틀을 좀 빼두고 이 국민 가수나 그냥 가수 임영웅으로 표현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냥 고척돔에 입성한 가수로서 위상을 달리했다. 이 정도로 적어도 되는데 이 언론사들이 왜 이렇게 트로트 가수에 집착을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하길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더불어서 이런 영웅님의 활약상이 K-팝의 엄청난 발전과 또 엄청난 위상과 함께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방탄소년단 단체 활동 공백기 아쉽상내 임영웅 고척돔 휩쓴상. 쉽게 말해서 방탄소년단의 경우 이 단체 활동의 공백기가 아쉽다. 임영웅은 고척돔을 휩쓸어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기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끝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상식이 열렸고 또 앞으로도 열릴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연장의 규제 완화를 통하여 각종 콘서트에 대한 규제들이 사라지면서 아이돌을 비롯하여 영웅님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아쉬운 건 이 전 세계 최고의 탑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활동 잠정 중단설에 6월달에 휩싸이면서 사실 그 이후에도 방탄소년단이 회식을 통하여 그룹 활동을 중단하고 각자의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몇 명은 이제 군입대를 실제로 했고 또 앞으로도 군입대를 하게 되죠. 사실상 방탄소년단의 최소 2년 이상의 긴 공백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따지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방탄소년단을 잇는 후발주자들에 대한 경쟁이 엄청나게 심화될 가능성이 커져버렸습니다. 물론 언젠간 다시 복귀하게 될 방탄소년단이겠지만 그 전까지는
후발주자들의 경쟁이 굉장히 뜨겁겠죠?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바로 영웅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독특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탄소년단 멤버가 군대로 입대를 하고 이제 잠정적인 휴식과 또 개인 활동들을 멤버들이 펼쳐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영웅님의 얘기가 딱 기사에 붙어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차세대의 슈퍼스타는 히어로를 가리키고 있다. 그것이 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잘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 나아가서는 기사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임영웅은 올해 전국 7개 도시에서 전국 투어를 하면서 101일간 21번의 공연, 총 17만 명의 관객을 만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대규모의 전국 투어 콘서트였고 이것이 큰 파급력을 가져왔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팬들에 대한 보답으로 임영웅은 12월 부산과 서울에서 앵콜 콘서트까지 개최를 했다. 특히 고척 스카이돔 입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영웅님은 이 미국 LA 돌비 시어터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며 현지의 팬들을 만날 계획이고 멜론 뮤직 어워드, 마마 각종 다관왕을 수상하며 여전한 인기를 자랑했다. 역시나 후발주자로서 임영웅이란 가수를 방탄소년단의 바톤을 이어받는 슈퍼스타로서 딱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핵심 기사에서 방탄소년단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 우리 영웅님의 콘서트와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저 소씨가 이래저래 끼워 맞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실제 기사가 그렇게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전문가들, 평론가들, 아마 다른 유튜버들도 이 기사를 다루게 된다면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객관적인 지표로 살펴볼 때도 영웅님의 이번 활약상은요 2022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탄소년단이 휴식기를 갖는 후발주자의 글로벌 경쟁 속에 우리 히어로가 2집 앨범을 들고 엄청난 위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이 팬데믹에 움츠렸던 영웅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게 또 굉장히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앞에서는 이 방탄소년단의 뒤를 잇는 이런 슈퍼스타의 제목으로 소개가 됐다면 이번에는 방탄소년단과 별개로 다양한 분야의 영웅들이 소개되면서 우리 히어로까지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웅님의 사진부터 시작하여 안중근 선생님을 연기하는 이 영웅 영화, 그리고 실제로 이 학창시절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극복해내는 한 소년의 영웅 신화를 다룬 OTT 드라마, 뭐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는 뮤지컬이거든요. 근데 영화로도 요번에 제작이 된 건지 저는 뭐 사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개봉이 됐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가수 임영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와요. 지금 보니까 영화 개봉이 맞네요. 안중근 의사님의 이 영화가 개봉이 됐고 이것이 뮤지컬로도 나오게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학창시절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내는 이 OTT 드라마. 그런데 여기에
우리 히어로의 콘서트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며 임영웅의 도전도 계속된다. 이 전국 투어 콘서트는 전석 매진을 기록했는데 최정상 인기 아이돌 그룹조차 전석을 채우기 어렵다라고 말이 나오던 서울 고척돔 콘서트조차 피케팅의 열기로 매진이 달성이 됐으며 티빙에서 이 실황 VOD를 서비스한다. 바로 다음 달 1월 달이죠. 그리고 극장판이 3월 달에 CGV를 통해 전 세계에 개봉을 한다. 그러면서 LA 돌비 시어터 콘서트 얘기까지. 사실 이곳에서는 기생충이 봉준호 감독과 이 배우들이 엄청난 사관왕을 차지했던 그런 수상의 무대였으며 또 지난해에는 배우 윤여정님이 여우조연상을 받은 굉장히 뜻깊은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우리 히어로가 이 LA 돌비 시어터에서 압도적인 콘서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집중이 됐고 참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요. 왜 영웅에 열광하나? 갑자기 영웅을 키워드로 한 컨텐츠가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코로나를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다고 해요.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해를 관통한 키워드는 당연 영웅이다. 공교롭게도 영화, 뮤지컬, 드라마, 소설, 대중문화 컨텐츠 제목에 이 키워드가 중복되면서 일어나게 된 재미있는 현상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대유행 여파로 잠자던 컨텐츠가 올해 상황이 나아지자 대거 쏟아져 나왔다. 제목까지 겹칠 만큼 많은 작품이 소개됐다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다. 관계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 힘겨운 시간을 지나온 관객, 시청자들을 위로하는 힐링 컨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제목에 영웅이 들어간 컨텐츠는 공통적으로 시대를 투영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영웅이 되어 등장한다. 대중문화계 전반에서 소구되는 컨텐츠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웅이라는 이 특정 히어로를 원했고 그것이 다양한 컨텐츠로 이런 대중문화 컨텐츠를 통해 쏟아져 나왔는데 핵심 키워드가 영웅이라는 겁니다. 영웅. 우리가 응원하는 가수 임영웅의 영웅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히어로를 말하면서 난세에 나타난 영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그냥 우리 팬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다양한 영화, 뮤지컬, 드라마 등으로 온 국민을 즐겁게 하는 영웅 같은 역할을 하는 컨텐츠가 이 영웅이라는 단어로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응원하고 사랑하는 가수 히어로는 이름 자체도 영웅이고 온 국민을 위로하고 온 국민을 위한 노래를 부른 영웅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올 2022년 한 해가 이 영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 중에서도 전국에 1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웅님의 이 희망 콘서트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이 불러온 사회 전반적인 따뜻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소씨가 저녁 식사를 하고 늦은 시각에 올려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열정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저녁 식사 다 같이 맛있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